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최근 중국의 정부기관들이 자국 내에서 벌이던 첩보 활동을 이젠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서방의 소셜미디어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진행된 이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300여 개의 공문서 그리고 이 기업 문건들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은 자국 내의 여론 분석 소프트웨어로 불리는 온라인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당국이 자국을 넘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서방의 소셜미디어를 뒤져가지고 외국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파장이 상당히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이렇게 해외의 SNS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국영 매체, 정치 선전 당국, 그리고 공안, 군부, 온라인 규제 당국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민간업체 등에 주문해 왔다 그러면서 단순한 자동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간 가동되는 수십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주문을 넣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영 매체가 해외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32만 달러, 한 3억 8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중국 공안도 홍콩과 대만 관련 서방 사용자의 채팅 내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21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억 5천 7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을 투입해가지고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2020년 공개된 중국 국영 언론인 차이나 데일리의 입찰 서류에 따르면 이 매체가 구입한 프로그램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게시물을 모아가지고 해외 언론인과 정계, 재계, 유력 인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의 대중국 성향을 측정해서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표적 인사들이 중국에 위협이 되는 보도를 하거나 정보를 유포할 때 자동으로 경보를 발송하는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이 검토 문건에 등장한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 정부 기관과 계약한 분석 업체는 인터넷 당국인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 이거 CAC라고 그러죠. 여기서 24시간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9년부터는 해외 소셜 미디어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도 해외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안, 사법당국, 그리고 공산당 조직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십 개 수주했는데 이 가운데는 공안이 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주요 인사와 조직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홍콩과 대만의 대미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받는 서비스를 3만여 달러, 한 3,600여만 원에 구입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외의 소셜미디어까지 중국 정부 당국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중앙선전부 산하기관의 한 분석가는 이제 우리는 반중국 이사들의 지하 네트워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의 자발적 여론 조성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죠. 오직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여론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방향과 다른 의견은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중국 당국은 이 중국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고 위챗 같은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 대한 완벽할 만큼의 감시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론지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여론 지도가 검열기관에 점점 더 기술적인 감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중국의 부정적인 내용이 감지되면 곧바로 감시자들에게 경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여론 지도는 이미 1989년 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바로 중국 인터넷 관리의 기본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이런 여론 지도를 관리하기 위한 여론 분석가들만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민일보는 지난 2018년 정부의 온라인 의견 분석 산업이 수백억 유안 규모이고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여론 공작은 중국의 관영 미디어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이 여론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베이징 통신대학의 전문학과를 개설했고 이 기술을 통해 취득된 정보를 공안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온라인판인 인민일보 온라인은 해외의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 정보를 공안 및 사법당국 그리고 공산당 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3억 3천만 달러, 한 3,930억 원 정도의 운영 수익을 기록한 이 사업부는 200개 이상의 정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단 이들이 얼마만큼의 해외 소셜미디어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를 않았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의 자료를 받고 있는 베이징 공안정보사령부는 이 외국의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 인사들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3570달러, 한 3640만 원짜리 서비스를 구입했다 그러면서 이 서비스에는 홍콩이나 대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주간으로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인민일보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중국의 만리 방화벽 밖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집중적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워싱턴 포스트의 판단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불려지고 있는 황구시보도 중국 외교부와 정부기관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및 외신 그리고 언론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긴급 상황 특별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3년간 53만 천 달러, 한 6억 3천만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해외 SNS까지 무차별적으로 검열을 할까요? 중국과 관련한 해외의 여론과 관련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중국은 공공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민감성과 핫스팟을 분석해서 국제사회의 기류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의 여론 데이터 수석 분석가인 야오칸 양도 지난 2020년 4월 여론 분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여론 분석과 예측의 궁극적 목적은 여론을 안내하고 개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분석한 후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안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랴오는 이 기사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지난 2016년 미국 선거에 소셜미디어가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소셜미디어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이 서구 사회는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여론 지도를 통해서 정확한 사학 파악을 할 수만 있다면 여론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마셜 펀드의 마레이크 올버그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제 해외의 여론까지 통제하면서 여론전을 벌이려 한다 그러면서 솔직히 두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모두 사전 허가 없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중국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외 소셜미디어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독일 머셔펀드의 마르코 올베르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내부 감시 시스템을 외부로 향해서 재조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중국이 해외에서도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국을 방어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던 인터넷 검열을 통한 여론 지도 파악을 이젠 해외로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 중국 당국의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고 유리한 정보를 유통시키려 한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이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한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의 기술 담당인 아드리안 샤바스 국장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비판적인 해외의 개인을 목표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최악의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함께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이런 이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공작을 미국 정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당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여론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매체들을 언론기관이 아니라 외국 공간으로 재분류해가지고 비자 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렇게 수집된 소셜미디어 정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여론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위터는 지난 2020년 6월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 등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 공작을 하는 2만 3천 개의 계정을 폐쇄한 바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도 베이징과 연계된 2,048개의 계정도 추가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해외의 인터넷 정보 통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4일 베이징에 열렸던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지도부 제4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을 통제하는 힘은 중국의 국가전략 경쟁에서 새로운 초점이 됐다 그러면서 기술을 위한 인터넷 지배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중국 내에서는 만리방화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런 시진핑의 지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의 불리한 여론 흐름을 막기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구사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소셜미디어, 포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흔들고 조작하는 이 중국의 사이버 범죄 조직은 널리 알려져 있죠. 중국 공산당은 아예 사이버 수군이라는 군부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사이버 수군을 운영하고 있는데 8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난해 이미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이젠 단순한 키보드 워리어 수준을 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여론 장악과 함께 중국의 불리한 정보를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감시 단계까지 들어섰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샤오창 미국 UC 버클리 정보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검열 제도는 단순히 내용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주입하려는 메시지를 만드는 도구가 됐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이렇게는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국입니다. 아마도 우리 와이타임스도 중국의 감시 대상이겠죠.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